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 쉬고 오늘 그 나는 개똥이다 뭐 다룰 사안들이 있어서 오늘 3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오신 손님들은 뭐 2차 때 멤버 그대로 우리 홍 원장님이랑 정 원장님 모시고 2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고 박수 한번 치고. 자, 뭐 지난주 방송 한번 쉬었어요? 네. 저도 몸살 감기가 뭐 일주일 동안 해롱해롱 거려서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일도 많았고. 근데 지금 뭐 다룰 사안들이 좀 있어서 지금 홍환식 아니 뭐 저기 누구냐 오영관 씨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영 요즘 배신을 때리네요. 뭐 바쁜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방송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주 만에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개인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수익에 또 강력한 이 개똥 이거는 뭐 치명적이잖아. 그냥 치명적인 파보 이 설사를 팍팍 하는 우리 또 치명적인 감염의 소유자 우리 최영보입니다. 그다음 우리 패널. 예. 개똥2. 예, 똥2. 예, 수의사 제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제이를 바꾸셨어요. 뭐 가끔 뭐 이 방송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카톡이랑 좀 몇 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 좀 더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홍 원장님. 네. 개똥3 홍 원장입니다. 예. 제가 2차 방송 끝나고 나서 몇 분한테 이렇게 문자들을 받았어요. 예, 받은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요.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다. 우리 저희 편파 방송이에요. 부인하지 않고, 근데 남들 응원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줬습니다. 저희 방송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수의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다. 우리 수의사 제도의 문제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의 시각이 꼭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공유하고자 하고 여기 오신 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초대할 원장님도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우리가 선언하는 의식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거는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냥 일반 로컬 병원들이 원장님들이 그다음에 자기 방은 아니더라도 이제 페이닥들이 일반 대우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현하는 선에서 그런 가치관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어떤 점이 문제더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이제 우리 수의학제의 문제, 10개 대학이 있죠. 그게 과거의 문제부터 달아보고, 그 다음에 98년 이후에 이제 수의학과가 6년제 됐는데, 그 득과 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의 문제들. 하고 이제 지금 또 문제 나온 것들이 법인동물병원에 대해서 또 다시 대수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수도 하나를 줬죠?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법인동물병원에 대해서, 지난 1차 방송 때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좀
시각을 교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 두 개를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수의과 대학으로 이제 됐죠. 이제 다들 모든 대학들이 예전에 농과대학이나 축산대에 있다가 이제 6년이 되면서 수의학과가 이제 단과대학이 됐고, 뭐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 그 전부터 단과대학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한 해 몇 명이 배출됩니까? 수의사들이 10개 대학. 10개 기존 대학에서 500인데 정원 외 부분이 있으니까. 500명 이상 배출되죠. 정원 외.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과연 우리나라에 수의과 대학 10개가 필요한지, 그렇죠? 지금 9개는 국공립대고 하나는 건대는 사립대고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전국에 6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립대 없어지고, 그때 이제 강원대 다시 생기면서 이제 10개가 됐어요. 제주대까지 생겨서. 근데 이런 10개가 수의사의 과잉 시대라고 한 축에서는 얘기를 해요. 사실 맞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수의사가 과연 많이 배출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너무 대학이 많아요. 우리 나라가 남한 현실에서 10개 대학 한 2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10개 대학이나 있어야 되는지, 10개 대학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분야가 많아지면야 상관없죠. 근데 지금 뭐 대동물 힘들고 수동물은 이미 많고, 그래서 이 친구들 6년제 나온 친구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공무원이 자기의 최고의 취업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일단 수의학과 6년제가 98년도부터 돼서 지금 이제 얼추 15년 되네요, 진짜. 10년이 넘. 15년 됐고, 물론 이제 한의사들도 4년제였다가 이제 6년제가 됐죠. 80년대, 70년 말인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됐고, 걔네들은 이제 한의대들은 또 이제 6년제가 되면은 이제 남자들 같은 건 군 문제가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장교죠. 요거를 티오를 안 줘서 엄청 데모했어요. 80년대 때. 그 친구들 한의대 간에는 거의 10년 이상 다녔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는 이거 쉽게 얻었어요. 의외로. 그쵸? 어떻게든 간에 공익 수의사로 빠지는 비율도 많고 장교로 가잖아요. 이거는 정영치 회장님이 제가 기억으로 2000년 4년인가 5년인가 그럴 거예요. 국회 연락노비에서 어떻게 얻어낸 성과예요. 우리는 별 투쟁 없이 얻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수의사는, 약사법도 마찬가지고, 수의사법도 마찬가지고, 늘 수의사들 보면 자체 그 어떤 로비나 이런 파워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나는 좀 꼽사리 껴갖고, 어떻게 좀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식으로 노비를 해왔어요. 그게 우리 단체 현실이에요, 그게. 그 정도 힘밖에 없고, 회원들도 결집도 어렵고, 이래서 얻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때, 그때 황우석 교수님 이때 할 때, 애들 엄청 올라갔죠? 그 입학 그 기준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 친구들 다 후회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의 몇몇 대학에서는 상위 1% 성적 갖고 들어왔는데, 비전 없으니까, 국가대나 이런 쪽으로, 편입을 가든가, 이렇게 많이 가죠. 로스쿨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급 인력을 얻어놓고서도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비전이 없는 거니까 임상이 비전이 없어서 6년제 나오고 해서 공무원도 비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급 공무원 가기가 그렇게 힘들면은 의사들은 보통 6년제 나오고 공무원 들어가면 6급 대우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앞으로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일단은 이제 먼저 쉽게 얘기해서 정원 문제부터 얘기하죠. 과연 우리가 9개 국공립 때는 정원이 40명인 것 같아요. 거의 대학별로. 네, 40명, 50명, 60명. 그렇죠. 저희 건대도 예전에는 저 갈 때마다 40명 정원이었어요.
다들 40명 네. 정원이었죠? 저희 때는 40명 정원에 네. 플러스 뭐 해외 농어촌 해갖고서 한 10%, 20% 네, 들어오죠? 그건 저희 때도. 네. 그래서 그게 한 10명 그래서 정도 50명 되는 됐네요. 것 같아요. 50명. 저희 때는 그게 문제였어요. 여기 뭐 복수전공 얘기나 편입 문제 여기 또 안 나올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요 문제 갖고서도 한 10년 전부터 홍할 씨도 이렇게 떠들었고 이거 좀 진짜 시급한 문제다. 우리 밥그릇을 우리 스스로 콩나물 시루가 돼갖고는 우리가 얻을 게 없다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집단이 있죠.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수의대 정원 축소라든가 통폐합을 반대하는 인간들. 항상 수의사에 적은 수의사예요. 교수들이죠. 교수들이에요. 네. 교수들. 자기 밥그릇이 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수의과가 6년제 된 거에 최대 수의자는 교수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4년제 해갖고 교수가 티오가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지방대에서 더 생기고 몇 개. 교수들 밖으로 엄청 높아졌고, 소위 말해서, 그렇잖아요. 수의사가 돼갖고, 수의학과 가서 졸업을 해서 수의사가 돼서, 면허를 따서, 제일 성공한 집단이 임상에서 진짜 잘하시는, 그러면 성공 롤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되면 최고 성공한 거 아닌가요,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죠? 또 임상이랑, 뭐 요즘 이제 소독물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뭐 임상을 같이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랬습니까? 노단 교수들 그냥 몇십 년 거 계속 울고 먹고 실력 없고 필드에 대한 감각 없고 막연히 수의과는 좋아질 거라고 장미주 환상만 심어주는 교수들이 그분들 다 정년퇴임 했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이후로도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교수들. 이 교수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좀 답답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공대 교수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의식이 없어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보면 알잖아요. 이공대 특히 이공대 나와서 학교에 끝까지 남아있어서 그 교수 눈치 비유 맞추면서 대학원 졸업해서 석사 받고 박사 받으려는 그들의 인간성들이 보면 좀 그렇죠. 학교 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아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인성을 가진 친구들이 교수 돼서 자기가 잘 깨차고 들어가서 교수한다 한들 자기는 이미 이제 인생이 있어 수의사로서 최고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필드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수의사의 권익이 뭐 관심 없죠. 아마 대다수의 교수들은 안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수들이 마인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철저한 필드 학문 아닙니까? 필드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대접을 못 받으면은 지가 가르치는 그게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에 교수들은 무답이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건 어떻게 교수들이 더 나서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들 해서 실력 좋으면은 자기가 실력 교수할 때만 실력 좋고 인상실력 좋으면 나가서 임상 병원 차리면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왜 교수자를 안 누르고 학교 통폐합을 하고 이런 거에 반대를 할까요? 그렇죠? 교수 자리 좋긴 좋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수들의 문제. 근데 다른 이공대들은 뭐 이제 뭐 생명공학대래 갖고 요즘 뭐 생물학과 뭐 물리학과 뭐 이런데 비전이 있습니까? 이게 통폐합이 되죠. 그래서 뭐 무슨 자연과학대에서 뭐 계열로 바뀌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이 됐는데 이 수의학과만은 이상하게 6년제 돼갖고 티오가 더 늘면서 진짜 좋아졌어요. 그렇죠? 교수 수업을 많이 근데 저는 그래요. 실력이 있고 외국에서 뭐 좀 물 먹고 온 교수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의식 있는 교수들이 이 교수사회에도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 교수 조직처럼 또 극한 서열과 이게 따지는 데가 없어요. 또 건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교수의 문제들이, 교수들이 선구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우리 임상 수의사들의 문제들, 제도적인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서 자기들이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노코멘트. 이런 양반들 보면 짜증나죠, 진짜. 늙어 죽을 때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교수하려고 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줘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거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교수 되면 또 무슨 위원장,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위원장 자리는 또 잘 맡아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는 것도 없고. 보니까 바쁘긴 되게 바쁘시던데. 자기 일에 바쁜 거죠. 자기 일에 바쁜 거지. 뭐 자기들이 우리 수의사들의 미래나 이런 거에 바쁜 거 아니잖아요. 이 교수들이 그래 돈 안 되는 일은 안 바빠요. 자기도 지위에 올라가지 않고서. 근데 정원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얼추 보면은 각 대학 9개 국공립대가 있죠. 한번 찝어볼까요? 서울대 있고. 각 시도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도마다. 도에 하나씩.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제주대, 강원대, 충청 남북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9개잖아요. 그리고 건대. 네. 저는 진짜 건대가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기 나왔지만 어느 분이 예전에 그러더라. 건대가 진짜 이 수의 임상의 진짜 암적인 존재다. 물론 이제 건대는 사립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뭐 보조받는 거 없고 전액 등록금이랑 뭐 대학에 그걸로 하는 건데 건대가 지금 정원이 얼추 80명이죠?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100명 가까이. 예, 그러니까 저 때는 40명이었는데 이때도 문제가 있는 게 복수 전공 한 몇 명 받았고 편입도 많이 받았어요. 건대가 이때도 이 수의사의 이 양적 증가에 많은 역할을 했어요. 건대랑 내가 알기로는 건대랑 제주대인가 좀 있다 말고 건대는 오랫동안 복수 전공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좀 이따 보면 필리핀 수의사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대가 지금 80명의 정원이 기본 뽑는 게 여기에 농어촌 특례 뭐 특례하면 10% 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외 유학 뭐 해갖고 또 이거 붙죠? 그럼 얼추 100명에서 또 편입 연락받잖아요. 그렇죠. 편입 많이 받죠. 어? 뭐 알기로는 뭐 건대 편입 돈 주고 하면 뭐 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얼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0명대에서 120명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지방대 3개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10개 수의과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12개 수의과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많은 수의사를 배출해갖고, 그럼 한 해에 5, 600명 나와요. 어디로 갈 거냐고요. 임상시장이 좋습니까? 대동문 시장이 좋습니까? 공무원 시장 가서 대우 받습니까? 왜 이런 이렇게 질곡의 삶을 살게 하는 건지. 교수들 그냥 자리 보존해 주려고. 그리고 6년이고 학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이런 애들이 나는 늘 후배들 보면 그래요. 자퇴해라고. 저는 이거를 한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 애들 저희 병원 놀러 오면 너 자퇴해라. 자퇴하고 어디 지방대 치의대라도 가라. 비전 없다. 몇 명은 그런 것 같은데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남아있는데 지금 후회하잖아요. 나 보면 맨날 후회해. 형 말 들을걸. 이래 선배가 후배한테 그런 얘기 해도 되겠냐고요. 응? 이 건대 문제를 얘기해보면 참 심각합니다. 지금 사립대라서 이건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또 국공립대야 정원이나 이걸 통제를 받지만 사립대는 자율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아 제끼면은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들. 응? 우리 복수전공 얘기해볼까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없었다고 한들 저희 때도 이거 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수전공의 역사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은 할 말 많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정확한 기억으로 제가 84년도까지는
건대 같은 경우도 보면 계열 모집을 했죠. 계열로 모집해서 그때 본고사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건대도 보면 축산과 계열로 모집을 해서 막 200명, 200명을 뽑아요. 여기서 이제 1년 학교 다니고, 그쵸? 그럼 입학 성적 플러스 1년 동안 자기 성적 플러스 해가 과를 정하는데, 단연 탑은 수의학과죠. 그러면 1등부터 40등까지는 수의학과 가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게 85년도 바뀌었죠? 과별 모집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과별 모집을 됐으면 이때 복수전공을 물론 그때 예전에 계열 때야, 그때는 인정한다, 전 솔직히. 같은 과 입학해갖고, 뭐 입학 성적이랑 1년 성적 좋아갖고, 나중에 정신 차려 3, 4학년 때 공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티오를 주는 거까지는 내가 뭐라고는 안 그러겠어, 솔직히. 근데 85년도 이후에 건대에서 복수 전공해갖고 수의사 딴 이런 씹탱이들은 나는 수의사라고 나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한두 명이래. 네? 한두 명이래요, 진짜. 이 씨발놈들이 이거. 뭐, 출신도 다양해요. 뭐, 사력과, 낙농과, 축경과. 축경과는 이공대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공과도 아니고, 문과예요, 문과.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물론 공부 잘해서 나는 뭐, 할 수는 있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보통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니까. 근데 성질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수의학과 출신 중에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많았어요. 얘네들이 갖고 어느 딴 데 무슨 과가 갖고 복수전공 따갖고 학사 더 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수의과 교육이 빡세요. 전필이 너무 많았고. 그렇지. 근데 복수전공자들은 뭐 전필만 나머지 전선이라든가 이런 건 다 빼면은 졸업이 가능해요. 1년, 2년만 다니면. 이런 문제. 이게 6년제대가 없어졌나요? 6년제 이후에 조금 한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아니, 중간에 없어졌죠? 네. 6년제 되면서 없어져. 그쵸? 그게 근본적일 거예요. 이 문제 하나. 복수전공. 거의, 건대가 거의 복수전공의 양산대학이에요. 이게 사립대라서 그래, 이게 또. 그 또 하나는 편입. 편입 줄기차게 들어오죠. 네? 진짜 노땅부터 저분도, 아니, 상냥우 씨가 편입이에요? 복수전공이에요? 난 그거 잘 모르겠네. 나 때 배웠어요. 나 때 학교 같이 다녔거든. 학교를, 나 딱 1학년 들어가니까 어디 머리 벗겨진 사람이 학생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 나 교수님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나랑 학교 들고 뭐 리포트 내고 그러더래. 이 양반이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이 건대 무슨 생물학과인가 나왔는데, 편입으로 들어온 건지, 복수전공으로 들어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생물학과면 이미 졸업을 했어요, 학사를. 편입이겠죠. 복수 전공이 안 되잖아. 아니죠. 건대를 나왔잖아. 건대 나오면 같은 대학 내 과를 나와서 어떻게 싸바싸바 하면 복수전공으로 끼어들. 그래서 복수전공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편입해갖고 돈 내고 들어오지 않고서야 공부를 해갖고 건대 편입 시험 어려워요. 제가 아는 지인들 몇 분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시험 어려워갖고 포기를 많이 해갖고 저기 어디 지방대를 들어가셨더라고. 어렵더라고요. 뭐 진짜 라인 잘 다갖고 뭐 돈 찔러서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힘들고 뭐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우리 전에 말하는 교수님들이 참 또 여간하시잖아, 우리 교수님들. 뭐 교수 아다리 맞으면은 뭐 된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확인한 바 없고. 이 편입 문제. 편입도 꾸준히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편입은 제도는 이거는 전국이 다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물론 의대에도 편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편입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그렇죠. 요구를 하고, 어쨌든 그 자격 요건이 통과가 돼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공부 지가 열심히 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복수 전공은 좀 다르죠. 그렇죠. 좀 야루가 있어서 들어온 편입은 잡아낼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거는. 근데 이제 편입도 보면은, 의대 같은 게 편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저는 내 생각은 그래요. 수의과 대학이든, 의과 대학도, 메디칼 스쿨 제도로 가야 되고,
뭐 법조도 마찬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수의과대학 다른 학부 4년 졸업하고 수의과대학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져야 된다면은 이게 뭐 그럼 다 편입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갈지 않을 바에는 1학년 전부터 뽑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의과대학은 이거 거의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의료대학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상위 1등부터 천등까지 의대 가는 나라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 의사들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진짜 이 마피아 중에 하나잖아요. 의사들. 의료 마피아들. 로스쿨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또 있잖아. 또 법조계 마피아들. 우리나라 마피아들이 3개 있다고 그래요. 재벌 마피아. 4개 있다. 금융 마피아들. 그렇죠? 또는 의료 마피아. 그 다음에 법조계? 법조계. 이들이 참 우리나라를 다 말아 자 드시고 있죠. 마피아 천국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건대 편입. 지금도 편입은 어떻게 통제할 바가 없고 그걸 엄격하게 하면 상관이 없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때도 그랬지만 편입을 해갖고 의과대학을 나와든 수의과대학을 나와도 주류의 편입이 어려워요. 그쵸? 물론 그건 저는 바람직하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편입생대들이나 복수 전공 애들이 나와서 하는지 꼬라지를 보면 꼭 시장 교란에 선두에 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 지각 있는 선배들은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때 막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막 그냥 복수 전공자들 막 뭐 학교 들어왔고 뭐 설레발이 치면 그냥 바로 딱이 날라갔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 정원 문제 얘기하니까 진짜 이 수의학과는 딱 인선된 요인만 우리나라에 한 2군데면 전 좋을 것 같고 2군데 만들어서 엄선된 인력을 뽑아서 그렇죠? 교육시켜서 필드에 가게끔 하게 되면 참 좋은데 10개에서 중구난방이고 일단은 이 중구난방 중에서도 보면 이사체에서도 정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정원을 막 늘리기 시작하죠. 그게 편입과 복수전공의 문제였다. 여기에 또 빼뜨릴 수 없는 게 또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 수의사가 언제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마감된지 아세요, 원장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험 보는 해에 필리핀 수의사들이 왔었어요. 1호로 갔나요? 그때가 1호였던 몇 년도에 시험 보셨어요? 제 1999년? 그렇죠. 네, 시험 봐서 2000년 면허죠. 이게 없어졌죠? 네, 그게 한 3년인가? 아니요, 그 전에 6년제 되고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죠. 6년제 되고 나서도 있었죠. 있었나요? 그러니까 6년제 2000년 초에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6년제 애들이 졸업. 맞아요. 98년이니까. 98년. 이걸 내가 대수 박성호 원장한테, 그 과장한테 정확히 들었는데, 이 필리핀, 이거는 치과 의사나 의사들도 문제가 있어서 90년대 초에.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다 없어졌죠. 조기에 정리를 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대응을 못해서, 내가 90년도 후반부터 필리핀 수의사들이 와서 시험 보기 98년도에 첫 타보고, 2000년 초까지 하는데 2004년인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 제가. 몇 년 안 갔던 걸. 몇 년은 안 갔는데, 기억하는데. 문제는 몇 년 안 갔어도 필리핀 수의사 출신들이 설레발을 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 수의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알아본 바가 있어요. 뭐 내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또 우리 그분이랑 또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필리핀 문제가 나와서 이제 필리핀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필리핀에는 이제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 직원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성남에는 어떤 모 원장님이 이제 소개시켜줘갖고 필리핀 수의사들의 문제. 거기서 학사를 따서 거기서 필리핀 면허를 받아야지 우리나라 들어와서 시험 볼 자격증을 줬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이제 가라로 박살딴 인간도 문제고, 그쵸? 근데 이제 안기부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2000년도 이전까지는 모르겠대요. 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1990년대 뭐 해갖고 뭐 이때 뭐 필리핀에서 뭐 졸업해갖고 와갖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하겠대요. 근데 2000년도 이후부터 없어지기까지. 요때 요 인간들이 두 가지죠. 필리핀에 가서 면허따면 필리핀에 유명한 데 아라나타는 대학이 있어. 아라나타. 수의과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또 하나,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 가서 돈이 많은가 봐요. 따뜻한 쪽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 그쵸? 공부를 뭐 따뜻한 제주도 가도 될 텐데 제주도도 못 갈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더 따뜻한 데 가자 해서 필리핀 가신 건데, 문제는 실제로 여기 가서 유학을 하면 인정을 하죠. 그럼 유학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학위에다 국제 교육가 있으니까 유학을 가서 여기 진짜 학기 꼬박 듣고 방학 때 한국 나오고 이거를 4년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양호하죠. 그나마 양심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거기서 필리핀 수의사 면허도 합격하고 들고 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법적 미비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캥기더라도 그럼 너도 수의사다 씨발 똑같다 씨발 같이 가자 이렇게 하겠는데,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이런데 자기는 이것까지 인정하겠대요. 1년에 여기 한 여름방학 때만 1년에 한 2번 갔다 오는 거야. 자기는 한국에 있고 1년에 12달 한국에 있고 필리핀에 한두 번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종강할 때 가서 뭐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수강할 때 가서 한국 들어와 있다가 자기 말로는 인터넷으로 학점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갖고 종강할 때 가서 학점 받고, 1년에 한 2-3번 필리핀 들어다니면서 학사를 받아서 어차피 여기 시험 봐서 필리핀, 이 사람까지도 인정하겠대 자기는. 그때도 사이버대가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필리핀이 인터넷 강국인가 봐요. 한국이 이장제 사이버 이게 없던 나라인데. 근데 문제는 진짜 얄짤없이 필리핀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국내에 있으면서 그 유학 그 대행사를 통해서 학위를 유지한 거죠. 일단 아라나타 대학에서 아라나타에 나는 수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증명서를 유죠. 하고 이 사람이 필리핀 시험을 받겠어요. 그러면은 수의사 면허증 위조. 요 두 개를 해서 서류상으로만 와서 한국에서 서류 넣어갖고 수의사 시험을 존나 공부했겠죠. 또 공부해서 면허를 딴 자가 지금 공무원 대기 발령 중이다. 그래서 자기는 수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네.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일단 재수도 이 문제를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사가 들어가고 있다는데, 근데 참 그걸 따지기 어렵죠. 그럼 그게 임상 쪽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공직으로 가니까 문제가 그때 된 거네요. 임상에 와도 문제가 되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밝혀진 거 보면. 그렇죠. 물론 저희도 그런 건 몰랐는데. 필리핀 출신 중에서 나름대로 임상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분 친한 분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안 그래요. 같은 수의사고 또 이 땅에서 수의사면 수의사인데, 그걸 차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건 마치, 내가, 수의과 대학 일찍 안 갔다 오고 한국에 어느 대학 위조해갖고,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건 사기잖아요. 범죄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필리핀 수의사들 임상이든 뭐든 졸업자 해갖고 라이센스 딴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국가고시 볼 때 한두 명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수의사는 이거는 개좆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 인력 관리 안 돼. 정원 통제 안 돼. 이런 개 망나니 같은 인간들 다 수의사로 다 받아주니까
시장이 깨끗해질 수가 없죠. 뭘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지만 그 의료 마피아들 얘기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조직을 꾸리고 뭐 잘 가려면 자기 조직원 관리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집단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개나 새나 다 받아들이고 편입이든 복수전공이든 뭐든 간에 뭐 해서 그냥 설레발에 치고 그냥 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쵸?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이런 집에 들어가서 정통 뭐 수의사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양적인 면을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질적인 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문제, 지금 마지막 네 번째 학생의 문제 나오잖아요. 통폐합이 왜 필요하냐? 네? 양적인 문제를 제어해서 질적인 거를 가자는 거죠. 네? 그렇죠? 질적인 걸 가서 지금 전국 10개 대학이 있지만 학력수능도 비슷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서 입학에 대한 그리고 자기 수의사를 자부심 이걸 통폐합을 해줘야지만 뭐 우리 밥그릇 찾는데 지금은 수의사들이 밥그릇 찾는데 그렇게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뭉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가인데 어느 정도 대학 입학할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된 평균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적인 예로 문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뭐 어디서 그냥 가문의 영광인 사람도 있어요. 원장 됐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인 통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폐합 문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박정희는 무식한 군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행정관리한테 맡겼어요. 경제든 뭐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 정책이 크게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많이. 박정희 전두환이든. 그때도 그랬죠. 74년도에 제가 7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됐었어요. 전국에 그때 6개인가 있었는데 5개인가 있었는데 통폐합 시켜서 몽창 다 서울대로 몰았죠. 서울대 74학번부터는 5년 다녔을 거예요. 5년제로 통일해서 수의학의 학제 퀄리티를 높이고 해서 이게 79년도에 끝났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군발이 정권이니까 가능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유신 시대니까. 근데 이제 77년 때부터인가 수의사가 모자른다 해갖고 아우성을 쳤었어요. 그래서 제목에 77년, 78년도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통폐합이. 어차피 이제 치사학번부터 서울대 들어간 통폐합 인간들은 졸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서히 복과됐어요. 경상대 복과되고, 경북대 복과되고. 건대도 78년부터 복과됐죠? 그렇게 됐어요. 그때 4년대 간 거예요. 쭉. 그죠? 그러다가 80년대 겪고 쭉 갔죠.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강원대 생기면서 또 몇 군데 더 생겼죠. 근데 지금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보게 되면 우리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특히 고위공무원 수의사들 보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그래. 학회나 이런 세미나나 총회감. 수의사 모자르다. 수의사 그러니까 모자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자르지는 않죠. 아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수의사는 모자르다. 수의사가 모자르지는 않는데 수의사에 대한 대우가 모자르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인상 수의사의 생각인데 네. 특히 교수들, 그 십새끼들 이라든가 고위 공무원들은 수의사가 모자르대요. 그래서 호시탐탐 대학에 여기 지금 정원장이 좀 가야 돼. 호시탐탐 이 십새끼들은 수의과 대학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서 3년 전인가 그때 뭐 숙명대인가 성심연대가 만들고 우리가 으쌰으쌰 했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교수들의 얘들도 마피아예요. 자기 나아바리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강남에 룸사롱 하나 차라리 잘 되니까 시발 지방 어디다가 수의사 수의과 룸사롱 하나 더 차리자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바리 넓히자 이거야. 그래야지 자기 먹고 사니까 이런 마인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뭐 20개, 30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애견 미용사 수준의 수의사가 탄생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질적 통제랑 양적 통제가 안 되는데. 그쵸? 사실은 그 수의사 수의 문제인 것보다는 수의사의 권역이 너무 좁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사 수 배출되는 수는 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임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적당하게 배분이 돼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갈 수 있다면 사실은 500명이 나오든 600명이 나오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의사의 영역 자체가 그 너무 임상 쪽 아니면 공무원 쪽 딱 두 가지 영역 외에 뭐 교수가 된다는 건 뭐 어차피 힘든 일이니까 교수 그러니까 그 영역을 그런 영역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수가 나왔을 때 그거를 다 그렇죠.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자르다고 하는 쪽에서는 그만한 대접은 안 해주고 싸게 쓰려고 하니까 수의사들은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렇죠. 그게 수의사가 모자르다. 그거 정확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브루셀라 책을 갔다 왔고 뭐 이러는데 방역사를 왜 뽑았겠어요? 수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7,000원 받고 일당 7,000원 받고 피 뽑으려고 그 위험한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방역사를 뽑은 거 아니에요? 어의사는 왜 생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과를 나오면 적어도 4년제, 6년제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회에서 수의사를 대우하는 게 개똥같이 대우를 하니까 수의사가 안 가, 내가 진짜 굶어 죽을지언정 이 일은 안 하겠다고 안 가니까 수의사가 모자르다 한 거야. 그러니까 수의사를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우리 방역이나 이런 데 용역 작부보다 조금은 한 10장 정도까지는 챙겨주더라고. 그러니까 용역에 좀 그런 인부대장. 그 이상의 생각 안 해요. 그 수의사를 안 가는 거죠. 수의학과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검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임상수의사 하려고 가는 거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임상으로 많이 가지. 아니 사실 인력이 충분히 검역 어차피 사람이 따지는 문제는 돈이라고 돈. 그렇죠. 돈이니까 검역이던 어떤 다른 분야가 그 돈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해주고. 저도 가요, 돈 많이 쓰면.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힘들거나 뭐 하거나 갈 사람은 충분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조금의 전문성이 약간 있는 뭐 목수 정도의 대접 뭐 그 정도의 대접을 해주려고 하면서 비싼 어떤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참 우리가 계급도 아니고 지금 처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왜 권역을 조그맣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뭐 우리 자신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과거부터 우리 해방 이후부터 뭐 멀리 가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문민 정권 이거 흘러가면서 수의사의 권역을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은 계속 넓혀왔어요. 한의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박정희 때 뭐 알아줬습니까? 80년대 확 넓어진 거 아니에요. 전두환 때부터 많이 활동했잖아요. 의사들로서 대접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적 관리 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때부터도 늘 그거예요. 그냥 새마을 운동, 축산 장려에 이바지하는 수의사, 거기에 대한 수의사가 있죠. 여기에 또 선두가 이 십탱이 교수들, 인간들 교수 하다가 또 뭐 축산 여기 뭐 무슨 뭐 과장 갔다가 왔다 갔다 공무원을 넘나들. 그러니까 늘 내가 수의사의 적은 공무원과 교수라고 양다리 거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수의사의 권역을 넓혀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의사는 그냥 일하는 존재. 그러면 아무 때나 착출해서 착출하고 동원 때릴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존재. 소도 뽑고 일당 잡부도 하다가 뭐도 하다가 이런 존재로 각인을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수의사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마인드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뺏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의사 라이센스는 2개잖아요. 인의사랑 동물의사 2개잖아요. 그러면 국제적 요구한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이 수의사법의 개정은 우리 스스로 해서 나라 정부가 스스로 안 해줘요. 외국과 교육을 하다 보니 외국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한미 FTA, 한유 FTA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랑 우리랑 동물 이거 축산물 교육하려면은 자기네들 수의사에 이게 필요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처방식 억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도 안 해주려는 공무원들이 한유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사의 통제가 안 된 항생제라든지 이게 통제 안 되는 것들 우린 니네 교육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불합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분야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차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보면 외국과 교육하면서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 있는 기업이나 얘네들이 우리 한국 와서 한국법 저촉받으면 자기네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A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FTA는 반대입니다. 네. 반대죠. 반대지만 수의사 입장에서만 놓고 볼 때는 저는 찬성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법의 수의사를 적용받으면 너무 제한되고 통제되고 뺏긴 게 많은데 이거를 차라리 외국에 교육을 하면서 외국법이 들어와서 분쟁을 할 수 여지가 되고 하게 되면 수의사의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은 FTA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의사로만 보면은 FTA는 수의사들한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에 그겁니다. 외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받는 데고 개차반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이 낫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구한말, 이시정권 족같아갖고 힘들어 차라리 일제정권이 식민지가 낫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국민이. 그쵸? 그렇죠. 그런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수의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들 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안 하면은. 되는데, 네, 그런 얘기 하죠. 지금 통폐합이 된다 한들, 이 효과는 10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도, 10년 전에 했어도 지금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얘기 없잖아요. 어제 2008년인가 그때 팔레스 호텔에서 대수 정기총회 할 때, 요 문제를 제가 안건을 알아서, 이게 거의 막바지까지 갔다가 교수들이 틀어갖고 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교주들은 반대를 그래갖고 그때 내가 뚜껑이 열려갖고 앞에 밥 먹다가 그 교수 새끼들 쭉 있더라고요. 숟가락 던져버렸어요, 이 새끼들한테. 니네 새끼 때문에 니네들이 얼굴 빨개 잡고 아무 못하고 있더라고요. 생존권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도 밥줄이 잘리는 거잖아요. 아니, 임상하면 되지. 근데 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지도 임상 나가면 족같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교수라는 이 철밥통에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데 이 진짜 맨땅 헤딩하는 임상 필드를 대동물이 소동물이 가면 족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게 자기는.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일부 수의학과 정원 문제 좀 다뤄봤어요. 참 할 얘기 많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에도 10년 있다 효과 나타나는 거. 이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가끔 대수에다 글을 올리는데도 아무도 이런 방법도 안 해요. 댓글도 안 달아. 이게 너무 첨예한 문제여서. 이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데 문제는 발등에 물이 더 급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지금 이제 뒤에 다룰 문제 여기 나오겠지만 수의사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를 파고들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근시안적 부가세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2부 넘어가서 법인동물병원 지금 제가 하나 드렸죠. 대수에서 지금 법인동물병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되면은 대수에 성병성 호소문이 올라왔어요. 기업 영리병원 고양시 수의사가 왜 이 일에 나서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고양시 수의사 일이온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으니까. 됐죠. 자, 제가 지난번 1부 때 한번 법인동물병원, 왜 법인동물병원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지금, 이리온이 강남 들어왔어요. 강남 들어와서 강남 원장들 좀 서울시 좀 들썩거리다. 송파 들어가니까 뭐, 킥소리 못하고 들어왔죠? 이 3호점을 고양시 일산에 낸다는가요? 일산? 뭐 원래는 이제 광역시에, 그다음에 뭐 부산, 대구, 뭐 자, 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의사 여러분들, 그리고, 뭐, 대한수의사에서도 보면 이거 총회에서 뭐, 4억개를 의결을 했대는데, 이거 총회 내용을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려야죠. 이거 뭐, 총회 안 간 사람 알겠습니까? 뭐, 회지에나 올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보죠. 아까 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상 동물병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 학교법인, 법인이에요. 그죠? 법인은 두 개가 나뉩니다. 법인은 영리법인이랑 비영리가 나뉘어요. 영리가 나뉘고, 이 영리법인은 뭔 것 같아요? 총리법인. 영리법인. 대표적인 거. 뭐, 이리온이겠고, 또. 아, 수의학에서요? 아니, 우리 업계에서 보면. 영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법인 하나 만들어서 병원 내리면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이 문제죠.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사들이 깔린 이사가 누구냐? 네? 그러면은, 다 같은 영리법인인데, 뭐, 로얄이나 또 이제 영리법인 쭉 있는데,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병원들, 큰 병원들 많죠? 근데 거기 대표이사가 수의사여서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법인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영리를 취하는 건데 기업 대표이사가 무슨 뭐 모나미 사장이든 뭐 하림 사장이든 또 어디 뭐 지금 이래오는 뭐 어디라 대한제품. 그래갖고 뭐하고 이사들 쭉 등기에 올렸겠죠? 이들이 다 한들 문제 됩니까? 왜 수의사들도 여럿이 모여갖고 영리법인 스스로 만드는데? 네? 그리고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나라 법은, 수의사법은 이걸 이미 열어놨어요. 그렇죠. 통제를 못 해놨죠. 의사들은 계속 맡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래요. 의사들도 보면, 이거 풀려요, 언젠가는. 지금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병원, 개인 의사 할 수 있고, 의사끼리 법인 만들어 영리병원 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업이, 제3자가 의사들을 고용해서 뭐 한다면 이거는 비영리로밖에 허가가 안 나와 있죠. 그 대표적으로 아산재단, 삼성 아닙니까? 얘네들은 비영리로 해도 여기서 난 수익금 다시 제출하고 해도 이미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기업이든 제3자든 내가 수의사가 아니어도 수의사 고용해서 병원 차릴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센터 아닙니까? 센터 사장이 차리잖아요. 수의사 고용해서. 개설자를. 그거는 뭐 법인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개인사업자에서 개설자를 수의사라 해갖고 차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통제 안 됐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비영리, 영리를 따지는, 정확하게 기업 영리법인 동물병원 고양시 수의사회 설명서. 물론, 수의사들이 뭐 이 정도에서 모여서 설명하고 이런 건 좋아요, 저는. 좋은데 뭔가 핀트가 잘못 맞춰졌지 않느냐. 그쵸? 그럼 우리 스스로 법인을 다 해체해야죠. 이걸 하려면은,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마트병원. 법인이잖아요. 법인 계약. 그러니까 물론 마트병원 점주들은 다 개인 원장이면은 난 이거 했나 봐요. 쿨펫, 페프렌즈, 또 뭐 어디 러브펫 이거 다 계약 해지하고 거기 직접 계약금, 보증금 꽂은 원장들이 1대1 계약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 법인법은 해체되지 않습니까? 이건 대표적인 악질적인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네? 이거 해체해야죠. 이걸 하시고 나서 기업 영리법인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고양시 내 법인 마트병원 좀 많아요? 그거 웃기잖아요. 이거 없애고
또 자기 수도 세금. 내가 분명히 말했죠. 법인 동물병원을 수의사가 만드는 짱구는 딴 게 아니라 세금 탈루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 소득세가 싸기 때문에. 그쵸? 우리 한국만 싼 거, 이게. 분명히 얘기했죠. 물론 정권 바뀌면은, 어느 분이 얘기하시면 정권 바뀌면은 수의사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법인세 올려야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법인동물병원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갈 문제지. 이걸 수의사만 어떻게 법인, 기업 영리법인 없애줘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미쳤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 정권이, 차기 정권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그걸 해주게요? 어떻게 지금 보면 어떻게 로비하고 뒷꼽살이 껴갖고 어떻게 법안 뭐 우리한테 유리한 거 문구 하나 만들어 보자는 이런 식으로 투쟁해서는 절대 얻을 게 없어요. 같이 대세에 같이 동참을 하셔야죠. 그죠? 법인세 올리세요. 법인세 한 40%만 올려보세요. 법인동병 하겠나. 그리고 지금 기업형 법인 병원들 들어오죠? 막 들어와요. 영업이 안 나면 망하죠. 어딘가를 또 들어온다는 거 같지. 얘는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동물병원이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섣불리 법인으로 덤벼들지 못하는 동물병원이든 마트든 뭐든 그렇게 하면 딴 거 없어요. 개인 소득세율 낮추고 법인 소득세 올리면은 저절로 좋아져. 그러면 이마트 금방 망해요. 이렇게 이마트 늘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 동네 상권 이렇게 장악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세금만 형평성 있게 부과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수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법인동물병원이든 뭐든 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돗대기 시장에서는 좀 누가 와서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생각해 봅시다. 소동물병원 하고 있는 수의사들 잘하고 계세요? 솔직히. 세금이나 제도적인 문제나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 수의사의 케이스는 두 가지라고. 하나 자기 오너 자기 병원 하는 거와 하나 페이닥으로 계시는 분들. 페이닥 시장이 이제 많이 커져요. 이제 커지고 그 페이닥에 대한 올바른 급여나 급여 체제, 근무 체제들을 설립한 병원이 얼마 되냐는 거죠.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무 조건을 법인병원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기업형 법인병원. 뭐 내가 알기로 뭐 연봉 2억대 받는다고 그래요, 원장. 괜찮죠. 난 차라리 내가 지금 삼성 같은 데가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건희 씨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부를까요? 제발 뭐 영리법인이 싫으시면 비영리법인 하나 동물병원 하나 전국에 한번 깔아주세요. 그래서 수의사 회의 많이 주고 근무 시간 깔끔하게 한 3일 쉬게 하고 4일 일하게 하고 이러면은 오래 낫지 않습니까? 이 돗대기 시장보다. 그렇죠. 전국 10개 대학에서 필리핀 플러스 복수전공 플러스 이 돗대기 시장이 임상시장에서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임상시장이 질서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늘 얘기했죠. 10년 전부터 시장 교란자 해결하자고. 우리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 우리의 업보입니다, 이게. 그쵸? 우리끼리 막 동네 여기 조그만 그 장터에서 치고받고 싸워요, 맨날. 뭐 서로 헐뜯고. 시장 개판이에요. 그리고 얼치구나 기업 병원이 시장이면은 상권이 들어와갖고 거기 싹 장악해버려. 우리끼리 존나 싸우고 쥐어 터지고 뭐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해놓고 그 누구 책임을 돌립니까? 기업 책임 돌릴까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럼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사건 못하게 하면 기업이 감이 들어옵니까? 이거 우리가 못했잖아요, 지금. 질서, 우리 시장 질서. 소동물만 보더라도 소동물 시장 질서 우리가 유지했습니까? 시장 교란자 바로바로 척결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해도 묵묵무답이었잖아요. 그쵸? 몇몇 분만 관심 있고 도와주고. 그죠? 시장 교란자 하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럼 얘네들은 어떡할 건데?
법인 분명만 문제냐고요. 기업형 법인 분명만. 나는 아예 그냥 삼성이 와서 싹 쓰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장을 싹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영리하고 수의사들 다 그냥 병원 문 닫고, 여기 삼성 여기 들어가갖고 페이 많이 받고 그게 삶의 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 주 5일 근무하고 월 600 정도 받으면은 좋잖아요. 삼성이 그 정도면 나는 임금 보장해주고, 해주면은 나는 일로 갑니다, 진짜. 저도요. 안 그래? 은행 대출 안 받아. 대출 안 받고, 이자 씨발. 안 내. 내 병원에 갖고 권리금 해갖고 또 쫓겨나고 이런 꼴로 안 보고 삼성이 임상시장 깨끗이 정리해갖고 비영리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더 배우고. 이렇게 우리 지금 임상시장에서 소동물 병원을 선도하고 소동물 시험만 놓고 볼 때 선도하고 모범적으로 해서 내가 동물병원에 진짜 잘 됐어요. 그래서 증례도 발표도 많이 하고 돈 벌어서 수의사들 더 세워주고 월급 많이 준 병원이 있으면 하나라도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자기 먹고 잘 국리만 있잖아요. 뭐 꼴 같지 않은 CD 쪼라까지 나눠주면서 임상증례나 해놓고 세미나 받게 하고 리포 있으면 다 자기한테 보내 해놓고 십새끼들 지네만 잘 먹고 그러면 녹화는 씨발 세미나만 받고 써먹을 기회도 없이 병원 문 닫으면 니네들이 책임질 거냐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놓고 시장 질서 같은 일 갖고 이거 지네끼리 잘해 먹다가 이제 덩치 큰 놈이 더우니까 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차라리 올바른 기업을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동물병원만에 아까 얘기했죠. FTA 얘기도 했지만 동물병원만큼은 좀 진짜 제대로 된 기업에 와갖고 한번 시장 정리 한번 싹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네? 안 그래? 이게 간단한 문제를 갖고 왜 이거 아니면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똑같아요.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예? 여기 보면 또 이게 대한수의사에 또 하는 얘기 봐요. 그냥. 전국 회원님들 단합된 의견으로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어떻게 가서 로비해서 꼽사리 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될 수도 없고 사람도 이건 의료 규제에 풀립니다. 사람도 영리 기업병원 들어와요. 의사들이 막고 언제까지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우리는 이미 풀려 있고 이걸 다시 시대를 돌릴 수는 없고 제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니까 FTA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안 되는 일은 괜히 힘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럴 바에 우리 내부에 있는 시장 교란자를 척결 합시다,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엉뚱한 데 힘을, 포커스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조직에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갖고 엉뚱한 부가세, 법인동물병원, 이거 웃기잖아요. 이런 짓을 하지 맙시다, 진짜. 진짜. 지금 여기 이제 대한수의사회장님이 공문하나 있죠. 중앙회비 인상 안내문. 지난번에 회비 얘기했지만 여기 또 나오죠. 우리 회는 회원 권익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액을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의사나 약사회 등과 달리 회비가 전체 예산의 5%밖에 안 됩니다. 대수 기준이죠. 그렇죠? 5%밖에 안 된대요. 그럼 대수가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대는 되는 것 같아요. 더 되죠? 그러면은 봅시다. 현행 시도 지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대수회비를 10만원 내면은 제가 그때 지난번 말씀 얼마는 대수로 가고 얼마는 지부로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는 분해로 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회비가 이제 인상했어요. 그래서 5만원. 근데 문제 우리 경기수지사에 올랐어요. 30만원. 그럼 30만원 우리가 내면은 대수로 5만원 가요. 그럼 남은 25만원은 경기수지가 꾹꽉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 일 없이. 웃기잖아요? 그게 원래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 분호회로 일부가 와요. 5천원이면 얼마입니까? 네? 5만원이면은 몇 퍼센트예요, 이게? 25%에서 지금 30만원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전액을 다 대수에 꽂았으면 좋겠어. 지부 다 없앴으면 좋겠어, 나는. 부실한 지분은 없어주는 게 낫죠. 우리가 30만원,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분해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분해 회비가 없다. 그래서 대수 회비도 지금 30만 내야 되는데, 그러면 회원들한테 40만 원씩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10만 원은 분해 쓰고. 그래서 이러지 말자 그랬어. 그래서 30만 원 내면은 20만 원 대수 회비를 경기 주고 10만 원 우리 쓰자. 왜 회원들의 부담감이 지금 10만 원 오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해갖고 3분의 1 대수 가지고 3분의 1 지부 가지고 3분의 1 분해 가지면 되잖아요. 이 율을 누가 조정하는데 이것도 우리 수의사법에 있나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게 솔직히. 지네끼리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 룰이. 그리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까 대통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으로 대수가 굴러가는 게 있어요. 여기엔 또 스폰이 들어갑니다. 스폰이 만만치 않아요. 스폰 수입으로도 그러니까 의사의 약사회가 100% 회비로 돌아가진 않죠. 그건 오버하신 거고 회비는 내요. 회비는 낸데 내가 그러면 얘네들 의사라고 해서 뭐 수천만 원 내겠냐고요. 해봤자 100만 원 내입니다. 100만 원. 그건 내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의사의 약사에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럼 얘 지네들이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조직이 굴러가면은 회가 커지게 되면은 회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이제 정부는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조 정도의 나라 내에서 30%는 국가가 가지죠. 그럼 세금 규모가 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GDP 1000조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임상시장에서 우리 수의사회가 한 2, 30억 갖고 굴러간다 하면은 임상시장에서 굴러가는 돈이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훨씬 많죠. 그러면 이 시장을 굴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로 치면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돈 내잖아요. 그래서 약품도 쓰고 용품도 사고 결제하고 이것들이 흘러가는 게 결국 회에 스폰으로 들어오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지원금이. 그러니까 딱 하니 조직 하나 차려놓으면은 회원 우리 인터넷 동호회도 마찬가지니까 회원수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넘으면 그냥 굴러가요. 회 맞습니까? 근데 얘네가 무슨 사고야 무슨 공고 한번 딱 때리면은 한 번에 공고만 수십억 원이에요. 이거 갖고 카페만 관리해도 먹고 살아요. 시사분. 근데 이놈의 조직은 무슨 동호회 카페만도 못해요 이게. 맨날 돈 없대고. 어떻게 회비를 조져갖고 회를 굴릴 생각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회가 있고 대표성이 있으면은 수의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대표성이 있으면은 굴러가야죠. 그리고 그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파일을 못 만드는 자기네 무능함 생각 안 하고 맨날 회비 타령해요. 대수도 있잖아. 5%. 씨발 그럼 우리가 낸 돈 다 니네 회비 꽂으면은 50%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가 보면은 이 논리는 정말 싫어요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 국가 명박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국민 세금 얼마 이게 안 걷어갖고 이거 해는 자기는 진짜 외채를 끌어다 갖고 사업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겠다는 얘기. 니네 돈 조금밖에 내지 않느냐? 그죠? 서민들 돈 조금밖에 내지 부자들을 감세해줘야지 얘네 돈 팍팍 쓰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얘기잖아. 똑같잖아 이게. 그죠? 십시일반이 얼마나 큰 건데요. 십시일반 해갖고 모은 회비면은 진짜 5%밖에 안 된다. 5%에 맞게끔 회를 굴리면 운영하면 되잖아요. 아까지는 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회원들한테 100만원 밖에 회비를 못 받으면 100만원짜리 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무리해요? 그거를 안 해놓고 나서 회비 올리고, 무슨 일 하려고 우리 무슨 요구사항 있으면은 맨날 그러죠. 회원의 권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좋은 얘기는 앞에 콕 쏟아내서 날려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냥 회원의 권익단체인데 권익을 위해서 뭘 구체적인 권익. 뭐 하는 거 없고, 하는 게 없고. 니네 회비 적게 냈으니까, 응. 자기네들이 이래저래 노비에서 뭐 스폰서 받아 먹어도 입맛 포켓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난 진짜 내가 대세장 되면은 진짜 이 시도부 다 없애버려야 돼 이거. 안 되는데. 중앙통제 해야 돼. 중앙집권 해야 돼. 우리도 국세, 지방세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두면은 그런 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면은 거의 걷어가지고 지회에서 다 갖는 것 같은데, 회비는 보면. 그냥 일반 회원한테 걷는 회비 같은 경우는. 그게 대수 정관에 나와 있어요. 정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 정관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28일날 대수 정기총회 했는데, 이걸 무슨 결과를 나왔는지 회의를 했으면은 제까닥 보고를 해줘야지. 그죠? 28일날 의결을 했대는데, 뭘 했는지, 그걸 빨리 해야지.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회원들한테 바로바로 안 알려져요. 뭐 회원들도 관심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괜한 삽질하지 마시고, 우리 일을 합시다, 진짜. 우리가 진짜 5% 갖고 돌아갈 적은 회를 만들지만, 그만큼 할 일을 하는 강력한 회를 만들면은, 우리 회는 다시 커질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얘기가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좀 있는 게, 수의사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린 수의사부터 시작했잖아요. 수의학과 1학년부터. 그렇죠. 이때부터 양적인 질적인 통제가 안 되고, 우둥이 잡둥이 다 들어와갖고, 그죠? 똥탕 튀기니까 이 판이 진짜 거지같이 됐고, 이 친구들이 나가봤자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이 수의계도 똥탕 튀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똥탕을 관리하는 이 조직도 거지 같다. 그 맨날 돈 타령이다. 그 맨날 부실이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어디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으면은 그래 놓고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엉뚱한 거. 이미 싸질러 놓은 거, 싼 똥을 어떻게 주워다 뭐. 손만 더럽지. 그 법인동물병원 이미 기업회 법률부터 싸질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네? 해결할 수도 없어, 이거는. 이미 법에서 한번 통과된 건데 이걸 다시 그 기업 법률원 철폐하고 1년을 다 문 닫게 할까요? 그게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의 될까요,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신규 병원, 기업병원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걸 하려면 우리 스스로 법인을 해체하자니까요. 우리 수의사가 만들어 놓은 법인 병원들 많잖아요. 아까 말한 프랜차이즈, 뭐, 여러 가지 큰 병원들 법인으로 만들어 세금 탈루하는 병원부터가 딱 밑장 까고 얘기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야지 뭐가 맞죠. 응? 이거를 왜 고양시 수의사회가 뭐 거기 일위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흉대를 맺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나는 왜 하는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재판을 갔다 왔어요. 재판이 늘 뭐 이제 판사가 바로 조정에 붙였더라고. 그래서 뭐 재판 가면 늘 그래요. 그지 같죠. 거의 뭐 이상한 변호사님 나와갖고 또 설레발에 치고 있고 하는데.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우리나라 이 법조계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권위적이고 진짜 피의자나 이런 걸 개똥같이 취급했는데 요즘 사법 정의가 뭐 정권 바뀌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진짜 국민을 진짜 뭐 이 법조 마피아들이 국민을 얘네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데는 그 지검장들은 다 선거에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 판단도 안 돼요. 사법고시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엘리트 의식들이 만들어내는 마피아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존나 해갖고 달달 내어갖고 대봤자 얘네가 인성이든 삶의 경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있겠어요?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하나의 또 그런 애들이
지가 무슨 권리가 있어? 인간을 심판합니까? 신도 아닌데. 걔네도 연수원 성적으로 되는 건가요? 성적선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소송률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뭐 미국 소송이 천국이라 지금 미국의 3배가 넘고 일본의 뭐 2배가 넘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사소송제가 돼갖고 이번에 내가 전사소송으로 그 답변을 했어요. 굳이 법원 안 가고 이렇게 딱 해갖고 인터넷에 딱 파일 쭉 날리면은. 하긴 우리나라 인터넷 때문에 명예훼손 많아진 것 같긴 해.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명예훼손 문제도 아마 다음 소송이니까. 정권 바뀌면 명예훼손법에 대해서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명예훼손이 물론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건 있겠죠.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을 발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거죠. 알 권리를 타인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한국 같은 데서는 워낙 뒤가 구린 놈들이 많으니까 이 새끼들 자체가 명예훼손을 싫어해 아주. 그러니까 명예훼손 자체를 이용해 먹는 거죠. 뭔가 다 족같으니까 지가 명박이부터 시작해서 쭈룩쭈룩 우리나라에 뭐 본받을 만한 기업인이 얼마 있고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똑하면 걸잖아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얘네들이 더 즐겨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간들이 싹 쓰러지면은 국민 알 권리가 좀 중요한 거죠. 그죠? 알 권리보다 우선한 권리는 없지 않아요? 언론사 데모하는 거 파업하는 거 그렇죠. 보면은.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언론 통폐합 해갖고 지금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이 나라가 이제 서서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의사의 이 제도적인 이 못난 문제가 우리끼리 뭉쳐갖고 해결할 정도의 우리가 조직력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근데 우리 사회와 시대가 바뀌면은 거기에 적어도 그 물결만 타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좀 올바른 생각 갖고 있다가.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네? 역행되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물결만 타고 나가면은 저는 수의사들의 입지는 외국과 교육을 하고 할수록 우리 입지는 더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 수의사의 라이센스라는 게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좋아지니까 그 흐름만 타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뭐 법인 동물병원 문제까지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추가로 더 다루고 싶은 문제 있나요? 글쎄요, 아직까지도 문제는 지금 계속 밑에서 있는 그 오영가 씨는 안 올라와요. 이 사람 이제 다음까지 안 올라오면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필요도 없어 이제. 사람들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의식 갖고 해야 되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병원 저도 그렇고 저도 요즘 대동물도 하느라고 쉬는 날 하루 반납하고 소 피 뽑으러 다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괜히 했나 싶은데 쉬는 날 이렇게 푹 쉴걸 있는데 그래도 내가 동농복학교 내려왔으니까 좀 대동물 좀 많이 해보자 해서 지금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지금 구청과 군청이죠. 우리는 군청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조율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여주시 수의사에도 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좀 공공사업을 좀 확실히 따서 단가 인상 시켜서 좀 수의사들 뭉치면은 적어도 군에서만큼은 편하게 서로 잘 얼굴 보고 지낼 수 있지 않나. 해가 어떻게 됐든 대수가 어떻게 됐든 우리 신경 안 써. 진짜 니네끼리 하든가.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관심 있게 뭘 해주든가. 안 쓰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지역 내에서만 수의사의 입지를 좀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발전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가지 문제 다뤄봤습니다. 알아보고 또 이거 말고도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오늘 녹음 시간 1시간 20분밖에 안 돼서
뭐 아까 잠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뭐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편파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수의사의 꽃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요즘 아이를 보면 이제 임상을 보고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오고 나서 한계도 깨닫고 공무원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나마 아까도 수의사의 직업군에 대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수의사로 보자면 어쨌든 직업이 달라도 수의사하긴 수의사니까 그럼 전체적인 권익이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입장을 많이 찾다 보니까 자기 밖 수의사 직군 내에서도 자기 밖을 찾다 보면 다른 수의사들한테 이제 좀 피해를 줄 수가 있기도 하니까 그런 편파적인 그런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임상 수의사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진짜 입장이 많이 틀린 것 같기는 해요. 또 아까 대동물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동물 쪽에 경험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도 원장님께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군에 있는 어떤 그 수의사분들, 수의사로서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도 의견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의견도 이제 좀 들어보면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수의사가 다 뭉쳐야 되는 건지 서로 적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되겠네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우리 근처에 있는 안정민 공익수의사 한번 얘기는 해놨어요, 내가. 얘기는 해놨고, 이 친구는 뭐 상당히 괜찮아요, 마인드가. 그래서 내가 뭐 공익수의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뭐 아침 8시에 출근하다 일을 엄청 시키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거 군대 대신하는 거. 네. 그쵸. 공중방언 네, 수의사. 방역수의. 그러면 우리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가는 케이스 많지 않나 봐요? 많이 가나요, 그렇게도? 그래도 많은 것 같고요. 그거 3년이고 일반 그냥 빨리 하려고 일반 그냥 병원을 갔다 오는 애들도 있고. 예, 병원도 가지만 일반 그 공익근로 2년짜리도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방역수의 말고 일반 그냥 병역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군 장교로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남자애들은 거의 이제 공중 방역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대우도 나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대우도 나쁜 것 같진 않고. 근데 3년 하잖아. 예. 야, 우리 때는 군대만 2년만.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직업군도 인정을 좀 받기도 하고 좀 특히 좀 제가 보기엔 많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네. 경험도 하니까. 얼마 전에 후배 보니까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 준비를 해서 이번에 검역소도 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세탁도 없어야 된다고 봐요. 수의사 6년째 나와서 공무원이 자기의 마지노선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올해 어쩔 수 졸업생 중에 그 5급 행정관? 봤어요, 행정고시 저도. 걔가 올해 졸업했어요? 네, 올해 졸업생. 27살인데. 그게 2년 전인가 걔가 대학. 그걸 먼저 합격을 2년 하고. 전에 합격을 하고. 걔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그니까, 계속 어쨌든, 뭐, 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아니, 행정고시나 이런 그 것 친구는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야지, 수의사들도, 그니까 7급 이런 데서 머물지 말고, 그니까 어떤 그런. 그 친구 졸업하고, 그쪽으로 갔대요? 예. 한다고.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한편으로 참 씁쓸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건대 수의과 들어가서 학업이 열심히 존나 행시 공부해갖고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 친구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는 인정을 하고 또 우리 후배니까 참 기특한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족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걔는 내 말 듣고 자퇴를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공부 잘하고 자퇴를 하고 딴 데로 가지. 걔가 어떤 독한 마음을 푼지 몰라도 에이 족같다 해갖고 독한 마음에 행실을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축하할 일인데 한편으로 씁쓸한 우리 뒷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후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좀 반대예요.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사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고위공직자가 돼서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수의사의 전체적인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아니 그건 어렵다고 봐요. 공무원은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많이 네. 듣고 느낀 건데, 네. 공무원, 수의사 공무원하고 임상수의사하고는 입장이 확연하게 틀리고요. 그 사람이 이제. 아니 내 말은 임상 수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의사라는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지 않냐 이거지. 근데 일 못하죠. 걔는 그건 맞는데. 국가에 아니죠. 국가의 직원이에요.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못해.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 않나. 5급이면은 아니 지금 당장 5급이지만 5급이 되면 5급부터 시작하면 저 이상 근데 올라오면 평생 5급일 장 수 있어요. 최강급까지 잘 가게 물론 되면. 5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수의사는 진급이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 친구가 무슨, 지금 대학 갓 졸업해갖고, 무슨. 아니요. 제 말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수의사로서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뭐 이익을 수의사가 대변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아예 그럼 건대를 아예 그냥 행정고시 이런 거로 과를 바꿔버려요. 그냥 폐과시키고.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폐과시키고, 그냥 행정고시 뭐 해갖고 과를 만들어요, 그냥. 그 정도 뭐 공부 잘하는 애들 가면. 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오직 비전이 없었으면 독하게 공부해갖고, 학부생 때 행시를 패스했겠어요. 물론 법대 가고 이런 애들이야 사시 패스를 학기 중에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되게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걔는 원래 목표가 그거니까. 근데 진짜 수의학과 들어왔으면은 수의사 라이센스 따고 그게 목표가 되고 가야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그리고 6년째 나왔으면 당연히 적어도 6급이나 5급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사회가 올바른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존나 또 공부해갖고 근데 그 친구가 뭐 수의사 면허는 붙었겠죠? 예, 이번에 나라에서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배려를?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중간에 합격을 그래, 했고 뭐, 그래서 그래. 학업을 마치라고 2년을 시간을 그거는 줬고 원래 뭐 예. 행시나 그 사시 붙으면 동기를 다 보니까 이제 해외 어떤 봉사를 하면서 그 고시를 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얼핏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뭐라고 할까 그 향후 포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고시만 붙었다 그게 아니라 수의학에 얼른 그런 관련된 그런 분야에 따라서 공중보건이든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넓게 같이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긴 가졌더라고요. 무조건 어쨌든 한쪽이 편향된 건 아니고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긴 해서 제 보기에는 우리 수의사들이 좀 사회에 뭐를 나서려면은 국회의원이 되면 되죠. 그렇죠. 수의사들이. 국회의원을 2년 연속 안 나왔죠. 응? 2번 연속 안 나왔죠. 안 나오고 그 전에 있던 수의사 예전 수의사 회장이 누구죠? 이우재 씨랑 또 음. 이길재 씨인가 뭐 있었는데 다들 수의사랑 별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었고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없어요. 그렇게 뭐 마인드에서 정치에 혹시 있어요 한번. 근데 이번에 공천을 내가 아는 선배인데 노사모 아주 그냥 골수 멤버신데 송 원장님 이번에 뭐 그거 안 받으셨어요? 지역구에 열심히 했나? 올해 이분 나이가 나보다 한 두 살 정도? 한두 살? 젊어서 그런지. 근데 뭐 이분 한 3, 4년 지나면 공천 받을 것 같아요. 되게 유력한 인자예요. 그 노원구 이쪽 지역구에서.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수의사 국회의원들 나와서 이분은 우리 의식도 있어요. 이분 송 원장님은 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게 있어서 이런 분들 국회의원 되면 좋죠. 좋은데 수의사들이 말 그대로 수의사들은 우리 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복수 전공도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격가지로 나가서 정치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또 임상 나오면 사회 나오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치 이러고 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 꼴입니다. 우리는 비례공천도 못 받네. 그렇죠. 비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진보적인 게 없어요. 내가 한번 나가볼까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받으면은 그죠. 비례대표 하고 하는데 그게 줄될 만한 위인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뭐 마냥 손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뭐 때가 돼야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이런 운동도 하셨어요. 수의사 국회의원 하나 만들기 운동.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가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몇 분 이제 이번에도 지방이나 이렇게 몇 분 나오실 분들이 있어요. 시의원 나오셨다가 뭐 떨어진 분도 있는데 국회의원 공천받기가 그렇게 만만치나 넉넉하진 않은데 지방일수록 기회는 많아요. 지방일수록 우리 서울보다 지방일수록 수의사들이 유지해야 되지 않나요? 뭐 유지든 뭐든 뭐가 운동하면은 의외로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모르죠 뭐. 근데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아까 비례대표 얘기 나왔지만 당연하게 대한수의사 회장 정도 되면은 어느 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 수의사회는 꼭 친한나라당판 지금 이제 순우리당, 새누리당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지금 줄을 어디다 대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나왔죠? 회장 동정에 보면 뭐 돈 올리면서 여기 김옥경 회장 동정 한번 보시오. 이 사람 하는 얘기 생각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봐봐 새누리당 누구 만났다고 21일 날. 이거 씨발 안 되는 당 왜 만나요? 뭐 총선 공약 협의 다음번에 이런 지덕거리 하고 앉아 있으니 밑밥 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될지 모르는데 저렇게 하면 노무현 때 우리 수의사 조직 볼까요? 정치줄 되는 거? 노무현 때 줄 잘못됐잖아요. 그죠? 노무현한테 줄을 안 댔다고요 수의사가. 그때 누구한테 줄을 하나로 무조건 한 빠라니까 우리 이놈의 집단. 아니 뭐 저도 기득권이 있고 뭐 이렇게 모피아에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야 내가 집권 여당 뭐 수구 꼴통당 지지하는 거 인정해요. 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씨발 빈민이면서 왜 나는 그러니까 꼭 오게 되면 우리 경상도나 이런 데 가면 꼭 빈민들도 한나라 찍잖아.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수의사 여기 정신 차립시다. 응? 이게 회장님. 나라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줄을 확실히 돼야 돼요. 아예 그냥 난 진보 통합당이나 줄을 확실히 되면은 대수회장이 진짜 그럼 비례대표 받잖아요. 확실하게 하면 난 진짜 진보 우리 수의사들은 이 땅에서 진보일 수밖에 없다 해갖고 하면은 이번에 유시민이가 12번 받았으니까 한 11번 10번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되잖아요. 그게 더 빠르지. 맨날 한나라당에서 줄 대봐요. 한나라당 이름 바꿔서 새누리당 됐든 줄 받아도 얘네들이 우리 수의사를 인정해줄 만큼 우리가 퀄리티가 없는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이 돈도 단체로 없고 진짜 매수한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죽어라고. 돈이 없어. 예전에 그 서수회장도 그렇고 뭐야 그 한국병원협의회 카하요? 카하야 뭔가 아니 그 홍화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 인간들 보면 꼭 다 여당 마인드가 웃겨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방귀 낀다고 해갖고 꼭 심형래 난 생각나요. 심형래가 그랬잖아요. 꼭 그리고 말로가 불쌍하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흐름 좀 알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좀 줄을 대든가 아니면 아예 중립하고 있든가. 네? 우리나라는 절대 이 기득권층의 당을 지지해서 수의사들이 얻어낼 파이가 없어요. 왜? 이번에 약사법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약사 뭐 슈퍼 판매 이걸 보면 우리나라 단적으로 나와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게. 그쵸? 약이요? 약에 그리고 뭐 진통제, 해열제 이런 것들 슈퍼 판매를 지금 거의 입법이 다 돼갖고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됐잖아. 그 약사들이 열나 맞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위원회나 이런 건 거의 지금 국민의 70~80%의 찬성인데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 약사들의 천국이라는 걸 외국에 좀 나왔다 보시면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우리나라 밤에 문 닫으면은 약 못 사잖아요.
외과 웬간한 데 다 있어요. 마트 가면은. 진짜 거의 필요한 약 다 있어요. 항생제나 몇 개 빼놓고는. 진짜 필요한 거 쓰거든요. 아, 그나마 바카스 풀리지 않았어요? 바카스도 안 됐나? 나가서 불렀을걸요? 안 풀렸어요? 아, 내 기억으로는 예전에 우리 누나 생리대도 약국에서 팔았던 것 같아. 네. 데일밴드 네. 반창고. 모기약도 그랬던 거 같아요. 모기약. 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정도로 약을 약사들이 통제하면 약의 오남용이 거의 제로가 돼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약의 오남용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 약사들이 어떻게 노비를 하느냐. 아까 이제 공무원, 수의사 공무원 얘기 나왔지만, 이 보사부에 있는 관료의 거의 대부분은 약사 출신이에요. 심지어 우리 뭐 검역원의 약사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수의사들이 대빵이 아니에요. 수의사들은 대빵이 됐어. 약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 동물을 오가면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요직이 다 얘네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수의사 뭐 행시 연락 보내봤자 개밥의 도토리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의사들. 얘가 다시 학교를 다시 가서 약사 면허를 따지 않고서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부대학교 5급에 시작해 5급에 끝날 거예요. 그건 못 견딜 거예요. 이 약사들의 이 엄청난 이 기라성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민운동단체랑 그 국민 전부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거를, 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통합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약사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통합민주당은 조차도. 지금 그나마 좀 얘기 통합진보당만 지지를 내보내. 얘네는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몇 명 없잖아. 엄청난 거예요. 이 약사들의 이 장악력은 우리나라 상상을 초월해요. 약사 출신 국회의원도 많잖아요. 많아요.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자기네 그 인원 증원시켰잖아요. 증원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 파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 질바쁘면서 뺏고.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참 맨날 뺏기지. 뺏기고 위축되고 이런 거 보면 파워는 되게 부럽긴 하지만, 얄밉긴 하지만 되게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긴 한데. 문제는 예전에 약사들이 눈에 보면 해방 이후만 따져보자고요. 약과 다 처리했잖아요. 모든 게. 자기가 진단하고 약 사주고. 그렇죠. 의료 의학분업 된 것도 처음에 존나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거 약사들 손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겼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나름대로 약사나 한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약방에 소속돼 있다가 의사로 독립돼갖고 힘 키운 지가 얼마 돼요. 아직까지도 힘이 세진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 이놈의 수의사들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거기에다가 우리의, 아까 말한 수의사의 적은 수의사지만, 수의사의 제2의 적은 약사들입니다. 약사들을 딛고 넘어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중 검역에서 뺏긴 것들, 달걀, 우유 이런 거 다 우리가 뺏어올 수 있어요. 이게 다 보사부에 넘어갔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해갖고 해도 큽니다, 판이가.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가 좀 범접하기 힘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사회 분위기로 봐서. 분위기상 아니라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렵다고 봐요, 저는. 약사들의. 의사도 쩔쩔매는.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과 만약에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이 기득권자들, 독점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넘길 때 우리가 우리가 뭐 어떻게든 약사를 뒤에 꼽사리 껴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 대적할 땐 대적해야지. 깨지더라도 설마. 그러니까 다이과 골리앗 해갖고 깨지더라도 해야지. 정면 승부해야지. 쇼부가 나지. 벽까지 해갖고 한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약사들의 문제들, 그 수의사들이 한테 제일 침범을 당하고 있는 게 약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그죠? 그걸 보면 지방이나 어디 보면 동물약과 아직도 성행하잖아요. 거기 수의사들도 고용돼 있어요. 제주도 지방은 좀 만만치 않아요. 약 팝니다, 그냥. 심지어 뭐 하트가드도 어떻게 빼돌려갖고 팔아요. 팔아지키고 안 돼. 하트가드도 여기 뭐 싸게 판다. 네. 그럼 씨발 여자에서 뭐 수돗물 뭐 대동물이고 뭐
그러니까 뭐 하다 안 되면 와요, 병원에. 그러니까 더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거에 갖고 어떻게 정면 대적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하고 나서 질질 끌려매지, 우리끼리 단합도 안 되지, 우리 내부의 적도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부가세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몸 전체가 종양이 걸려갖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그 발가락에 가시 박혔다 고기 긁고 앉아있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조직 생각하면은, 진짜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살아야죠, 이제. 나도 나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있고, 내 병원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방송하는 거를 만족하렵니다. 방송마저 못하면 참, 우라통 돼서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방송하는 거니까. 많이 곱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저한테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은, 뭐, 제 팬들인 거 아는데, 뒤에서 내가 안 봐도 알아요. 뭐, 누구, 이름은 안 되겠지만, 와, 저 최 원장 또 앞에 나서서 또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당신들 설레발 치는 거나, 뭐. 저는 그래도 뭔가를 좀 바꿔보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진짜 조삼모사는 제발 하지 말자. 정책에 있어서. 다 압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아는 거고, 아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핵심을 파고드는 문제를, 그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적어도 단체장이 장이 됐으면은,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 똥, 된장 구분 못하고, 하고 있고, 무슨 생각 갖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회는 떡하니 차려놓고, 왜 부실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참. 오늘 그냥 술이나 마셔야 돼. 뭐 답이 없다. 이게 방송을 할수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답이 없고, 뭐 다음 주제도 다룰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뭐 더 정 원장님 할 얘기 있으면 마무리 뭐 얘기하죠. 제가 뭐 그냥 모든 수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거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점점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의 입지도 커지긴 할 텐데, 거기에서 커지는 만큼 우리의 또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 밥 못 찾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내 밥그릇만 차지하고 올 수 있어요, 지역에서.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애를 할 수 있다면, 옆집도 둘러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옆집에서 뭐 불이 나는지 뭐가 나는지 알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우리 모든 직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남자건 여자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냥 뭐 강 건너 불 바라보듯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든 그 불똥이 또 우리한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그 공무원인데 그냥 쉬면서 임상을 요즘에 공무원이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공무원 하면서도 임상을 하겠다는 또 사람들이 또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도 나중에 진짜 자기가 퇴직을 하지 않는 한 나와서는 진짜 어차피 면허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의 어떤 길을 가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이든 수의사든 같은 수의사니까 직군을 떠나서 서로 간에 이제 윈윈 하지 않으면 안 될, 서로 간에 헐뜯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서 싸우면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밟으면 우리 다 죽는 건데, 그런 걸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수의사만큼은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약사인데 게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펀치라도 날 발로 걷어 타이기 전에 그냥 한 번이라도 때려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힘이 아니라 그냥 눈치만 보다가 말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정 원장님 저한테 문자 오면 정 원장님 목소리 배한성 같다, 좋다고 응원 메시지 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 문제 갖고 제가 이천시 공무원이랑 이제 내가 문자를 메일을 좀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뭐 공익수의사에 있지만 수의사 관련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네가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내가 이천시랑 내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내내 싸웠어요.
뭐 유기견 티는 하는 것 같고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는 원칙대로 얘기하고 어떻게든 파일을 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자기는 규정 따지는 거야. 막 이건 안 돼. 이런데 그런 게 어딨어요. 전문가 얘기하면 청취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되면 팀장 만나고 과장 만나야죠. 이걸 네가 파일을 못 키우면은 네가 거기 졸업하고 아니 거기 평생 공무원할 것도 아니고 나와서 네가 임상시장이 이렇게 촉박해갖고 선배들이 늘려놓으면은 이거 갖고 네 밥그릇인데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전형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고 내가 강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딱 정리되고 싹싹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원장 마무리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참 약사라는 조직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걔네는 졸업하고 막 졸업하고 어떤 약국 가고 약만 이렇게 서서 팔아도 월급 400 이상 받죠? 500. 300, 500? 아니 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500부터라고 그래요. 그래? 아니 많이 했는데 저 400도 들었거든. 300도 들었고 300 얘기는 10년 얘기예요. 그런 건가? 오래됐고 내가 그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500이었어. 그리고 좀 지방으로 내려가면 700 이상 들어. 제가 그럼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 형수님이 일하는 병원 밑에 약국 하나 있어요. 동물 이름을 딴 약국인데 거기 앞에서 카운터에서 그 약을 파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약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요즘은 안 보이시는데 그분 월급이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데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근데 지금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재작년까지도 뵀는데 그래서 직원이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약사분들도 뭐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자기 조직원에 대한 퀄리티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사의 퀄리티는 딴 거 없습니다. 급여랑 결정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진짜요.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고 안에서 대우를 안 해주면 안에서 대접을 안 해주니까 바깥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지금 한 2시간 좀 못되게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좀 이렇게 좀 암울합니다. 이게 문제를 파헤치도록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좀 암울해졌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이 시그널 어때요? 이게 찔레꽃이라는 이게 장사 씨가 불렀죠. 그래서 이거 시그널 방송 뭐 음악 바꿀까요? 희망적으로. 예, 하여튼 오늘 방송 3차 방송 오늘 주제는 수의학계 문제랑 법인동물병원 그리고 기타 등등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방송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